자, 교과 영역별로 살펴보는 신학기 대비법. 자, 어머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맨 첫 주에는 신학기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진학을 해야 된다는 생활적 측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는 언어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러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에는 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신다면 참 좋겠네요라는 것을 교육기관별, 연령별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신학기를 맞이한 학습 대비 가운데 사회과학적인 영역,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로울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사회와 과학이라는 영역은 반드시 그 과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집중해서가 아니라 어떤 영역을 선택하고 공부하더라도 바탕이 되어지는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을 과연 미취학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 어떻게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 미취학일 때에는 우리 아이는 아직 미취학인데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사회하고 과학의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와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동이 아무리 미취학이라 할지라도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출을 시켜주셨는지 혹은 접촉을 하게 해주셨는지 또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이 심지어 쇠를 두드렸을 때의 소리와 유리를 두드렸을 때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체험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학습적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취학인 경우의 아동은 학습을 위주로 한 만화라든지 또는 학습을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요즘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룡을 다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이런 공룡들을 토대로 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화석의 형태로 우리에게 새로운 테마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흥미거리의 주제로 던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사회하고 과학이라는 영역은 좀 더 어린 시절부터 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책을 제공하고 그 책에 아동을 노출해주세요. 그래서 미취학일 경우 한글을 모른다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이 가장 좋은 배경 지식을 쌓는 부분이 될 테고요. 이제 한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학습 만화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장르로 정착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만화라고 해서 만화는 안 돼, 만화는 공부가 아니야, 놀이야,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님은 안 계시죠? 실제로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도 애니메이션의 영역을 받아들여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습 만화는 놀이의 거리가 아니라 정말 웃고 즐기고 떠들면서 읽었지만 어느새 지식이 되는 가장 좋은 교과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되었다는 것 어머님들 충분하게 인지하시고요. 자, 이제 아동이 만약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사회하고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과학과 관련된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하게 해주세요. 자, 예컨대 사회라면 NIE 수업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바로 어린이 전용 신문이나 혹은 어른들이 보는 신문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읽기에 크게 폭력적이지 않은 기사들이라면 그것들을 통해서 찝고 오리고 나만의 신문도 만들고 나만의 토론 주제도 만들고 또 연결되어지는 책들을 찾아서 독서하는 과정에서 사회과적인 배경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것 바로 이 NIE 교육은 초등 고학년부터는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영역으로 찾아보자면 초등 고학년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험이라든지 혹은 실습을 할 수 있는 많은 사교육기관도 있고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학습, 일명 홈 스쿨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험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자재가 주제별로 포장되어져 있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급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영재교육기관도 바로 이 초등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문을 들여보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그런 교육기관들은 내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또 다른 형태의 장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 발명과 탐험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때만 제공되는 어린이 과학 탐험 캠프 혹은 사회과와 관련해서 NIE 교육과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 신문 독서왕 읽기 바로 이런 것들 많은 형태의 캠페인이나 혹은 많은 형태의 캠프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선택하셔서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서 사회하고 과학을 너무 교과목의 영역에만 두지 마세요.
물론 적절하게 암기도 병행해야 되고 내신도 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배경 지식으로서의 기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동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의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TV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 혹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 정도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일정한 시간에 그 사설이나 혹은 뉴스나 혹은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그에 대해서 자신만의 느낌이나 의견을 적어가는 연습, 그리고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시사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 이런 연습들을 병행하신다면 충분하게 사회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배경 지식으로서 국어 지문을 읽거나 영어 지문을 해석하는 데까지도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 있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는 바로 이 두 가지 영역 모두 사회과학, 문이과 어디를 선택하건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실제 대학에서의 당락을 가름하는 논술이나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는 바로 이 사회나 과학적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겠죠? 자, 사회하고 과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비주류의 과목이 아니라 주요 과목인 국영수를 더 제대로 공부하고 좀 더 수월하게 대학에 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배경 지식 과목이라는 것.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사회과학 좀 더 어릴 때부터 많은 독서와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내 것으로 정착되게끔 도와주신다면 분명하게 나중에 아동이 혹은 자녀가 엄마 나 그때 거기 가봐서 그때 그 책 읽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 라는 고마움의 인사말을 꼭 들으실 날이 오실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육에 대한 주제로요. 좀 더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순서, 컬러, 동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더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님이 행복하고 또 부모님이 행복하셔야만 자녀도 행복하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에 더 소중한 정보 가지고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